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공소청 또 중수청 개청 사항에 대해서 많은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먼저 좀 설명드리면 중수청은 준비단이 저희가 이제 그 법상 정부조직법상 10월 2일부터 중수청 공소청이 개청되도록 되어 있는데 4월 달에 행안부에 개청 준비단이 출범했고 차관과 인천지검 2차장을 부단장 단장으로 해서 지금 64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 인적 물적 시설, 그리고 사건, 이관 이 네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일단 업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준칙이나 수사 개시 범위 등이 규정이 돼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하위 법령인 수사 준칙이나 수사 개시 범위는 지금 그냥 준비 단계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6월 22일 날 중수청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는데 거기서도 지금 뭐 수사 준칙 같은 내용이 아니라 범죄 통지와 관련되는 몇 가지 조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범위로 했을 때 경찰이 중수청에 연 58만 건 정도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경찰 측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한 180만 건 정도 연 되다 보니까 이게 연간 사건이 한 3분의 1 정도가 중대범죄에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중수청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연 한 2만 건 내지 3만 건 정도, 그러니까 58만 건 정도 중에서 아무래도 좀 중요한 중수청이 처리할 만한 그런 사건, 과거 검찰이 처리했던 사건들, 과거 검찰은 연 한 3만 건 정도 직접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180만 건으로 대략 본다고 하면 그 중에 한 40만 건 정도가 고소고발 사건인데 고소고발 사건이 아무래도 좀 중대 사건이 많이 있는 편인데 고소고발 40만 건 중에 경찰로 고소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 한 26만 건 되고 검찰로 고소고발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13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만 건 중에 다시 경찰로 내려서 하는 사건이 한 10만 건 정도 되고 3만 건 정도를 검찰에서 검사실 또는 조사과 등에서 직접 수사를 해왔다고 하고요. 고소고발 말고 이제 정말 특수부, 과거 특수부, 지금 반부패부에서 하는 인지수사는 연 10,000건이 좀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정은 그렇고 수사관 충원을 보게 되면 일단 저희 공소청법이랑 중수청법 부칙에 의하면 기존 검찰청 공무원, 검사와 수사관이 신분을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건이 임용 희망자라고 되어 있어서 희망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이게 전직시킬 수 있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서 부족하게 되면 경력 채용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나 국수본, 특사경, 또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 등에 대해서 경력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수청법 20조 1항에 따라서 공개 경쟁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한 3,000명 정도가 수사관으로 채용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검사가 2,200명 정도, 수사관이 7,000명 정도 돼서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2일 날 개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관되는 규모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2달여 남았는데 3,000명을 채용해서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청사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수청사와 서울청사만 을지로 르네스퀘어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뭐 대구는 일부 검찰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이런 청사들이 아직 마련이 되고 있지 못하고 또 킥스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킥스도 사실상 10월 2일까지 완비가 되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또 이제 사건을 중수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중대범죄, 6대 중대범죄를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 외환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소청법 부칙에 의하면 90일간은 공소청에서 계속 수사를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관이 한꺼번에 될 수도 없고 또 중대범죄나 계속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정상적인 출범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검찰청이 바뀌는 공소청에서 그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비로 여러 가지 규정 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고 규정만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업무 범위나 권한 같은 게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를 조직을 이관해야 될지 사건은 어떻게 이관해야 될지조차도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청사 마련, 킥스 시간 촉박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7%에서 90%가 공소청의 잔류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극소수만 검사가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과거 공수처는 공식 출범 이후에 정상 업무 개시가 6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이번에도 이런 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소청은 5월달에 이제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단장, 그 다음에 기조부장이 부단장으로 하고 검찰연구관 40여 명을 배치해서 공소청 준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기존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현황은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업무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수사준칙, 대통령령 수사준칙을 수사를 빼고 공소준칙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법무부령인 검찰사건 사무규칙 등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 형사소법 개정 미비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전혀 지금 시작 자체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개편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검사 2천여 명 포함해서 9천여 명 중에 좀 전에 중수청이 3,000명 정도 근무를 하면 최소한 3,000명 이상은 감축이 필요하다. 수사 인력이 중수청 등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적 시설은 기존 검찰청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은 것 같습니다. 역시 형사법 개정 미비로 인해서 업무 규정 등 마련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또 보안수사권 존치 시의 이를 근거로 기존의 수사 조직을 최대한 존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소청법 아까 말씀드린 부칙의 임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이관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공소청 개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직 이관 규모가 나와줘야만 중수청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이관 규모가 나와주질 않는다면 중수청은 그냥 거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조직 이관 규모가 전혀 나와주질 않고 있고 그거는 보안 수사권 부분이나 정권 송치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고 결국은 지금 현재 중수청과 공소청 개편 작업은 거의 그냥 중단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이 10월 2일까지 돼서 물리적으로 정말로 현판식 정도만 하는 수준으로 그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인 민생 사안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부작용으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돼서 그것 자체가 검찰 개혁을 다시 또 한번 좀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특히 검찰 조직 개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되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검찰은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용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나중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가 조용하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사법제도 개혁비서관이나 법무비서관실에서 이것을 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조용하다.
이거 좀 큰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 내용을 조금 보자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데요. 대검에는 지금 8개 기조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조직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감찰부 해서 8개 부가 있고 범죄정보기획관, 저희가 흔히 줄여서 범정이라고 부르는 캐비넷 수사로 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굉장히 좀 과거에 여러 가지로 남용되었던 그런 범죄정보기획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빅3 폐지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범죄정보기획관하고 반부패 정책관, 공공수사 정책관 빅3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부활이 돼서 3개가 다시 살아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반부패부를 보게 되면 공무원 뇌물, 금융, 증권범죄, 조세, 공정거래, 대규모 경제범죄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 정보보고, 정보수집 분석, 진정 내사 처리라고 대통령령 이 사무기구 규정, 직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 업무가 그 폐지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 반부패부는 그 존재 근거 자체가 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수사부도 대공테러 출입국 남북교류 협력, 선거 정당 정치자금, 노동 집단 행동, 형사부는 경제, 소년 환경, 보건, 식품, 교통사건, 강력폭력, 서민대상, 다중피해, 여성 성폭력 등 이렇게 돼 있고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 수집 분석 검증 평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게 되면 범죄정보기획관의 존재 근거도 사라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포렌식 센터 등등의 존재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데 사실은 보안 수사권이 존치하더라도 반은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직접 수사 개시를 기본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는 안 되기 때문에 반은 사라지는데 검찰은 이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조직을 축소한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계획 자체를 전혀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명칭 변경 규정을 조금 완화하는 등등으로 해서 이 조직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이 의중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 이게 과거에 이제 공수처법 할 때 그때 이제 공소청으로 됐다가 지금은 광역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형사부 항고사건, 공판부의 항소심 공판, 송무부, 감찰부 4개 부서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데 이 광역공소청으로 존치하지만 사실상의 그 존치의 의미는 고검장 및 고검차장 합계 12개의 검사장 직위를 존치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존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누락된 고참 검사의 이제 항고 사건이나 국가 송무 사건 처리하는 그런 지위를 유지하는 그 차원밖에는 전혀 없는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역공소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검찰청은 18개가 있는데 서울중앙지검만 보시더라도 여기 4차장 체제입니다. 거기에 인권보호부, 공공수사 1 내지 3부, 형사 1 내지 9부, 반부패 1 내지 3부, 중요범죄조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국제범죄, 정보기술범죄, 조세범죄, 공정거래, 범죄수익환수, 여성아동범죄, 공판 1 내지 5부, 20개, 오타가 났습니다. 30개 부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20개, 30개까지 안 되고 20개에서 유지가 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비대화된 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인권보호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경찰 영장, 보안수사, 시정조치 이의신청 담당하는 인권보호부가 강화 확대되어야 되고 공소유지 담당하는 공판부 역시 확대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부는 경찰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형사부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부서는 무슨 여조부는 물론 이제 민생사범이라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직접 수사 부서입니다. 특히 인지수사 담당하는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3차장 및 4차장 산하 수사부서는 수사
직접 수사, 인지 수사,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권 자체가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기 때문에 축소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관련 조직은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밖에 이제 64페이지입니다.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 합동수사부, 수원지검의 방위사업 산업기술부, 대전지검 특허범죄, 동부지검의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서부지검의 식품의약품, 의정부의 환경 등등. 이건 이제 전문 수사부서라고 보통 불리우는 특화된 직접수사부서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돼야 되고 통폐합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나 일부 지검뿐만 아니라 지검에 일반화된 반부패 공공수사 강력범죄부 등의 직접수사 조직들은 다 역시 조직 이관과 통폐합이 필요하고, 또 형사부도 지금 현재 이제 보안수사뿐만 아니라 직접수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청이 42개가 있는데 이른바 차치지청이라 해서 차장을 두는 10개 지청이 있고, 부치지청을 해서 차장은 두지 않지만 부를 두는 16개 지청이 있고, 비부치지청에서 다시 또 16개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도 많은 데는 4개, 5개까지 부를 두고 있고, 차장까지 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직접수사 또는 인지수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청 등들도 역시 통폐합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지금 또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수사과, 수사정보과, 조사과, 수사지원과, 공공수사지원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되고, 비수사 부서,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기록관리과, 공판과, 피해자지원과 등이 강화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까지도 조직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비가 10월 2일까지는 사실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혀 논의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청에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의 때 조직개혁의 필요사항을 최소한도로 뽑아보면, 일단 지방검찰청, 지방공소청, 지청의 반부패 공공수사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축소 통폐합이 필요하다. 최소 3분의 1 이상, 3,000명 이상이 축소 이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대검의 반부패 공공수사 등 수사 관련 조직 폐지 통폐합,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정보기획관 폐지하고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등은 이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현재 50개에 달하는 차관의 검사장급을 최소 20개 이상, 한 반 정도까지는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라는 거에서 기소만 남고 수사가 분리됐기 때문에 조직의 검사장이 차관급이 50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검의 지금 직접수사부서, 그다음에 고검장 6개, 고검차장 6개, 지검장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소한 고검차장, 또 대검의 5개 직접수사부서, 또 법무부 탈검찰, 법무부 6개 검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최소 4개 이상, 또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최소 20개 이상 반 가까이가 축소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신 시대에 저희가 유신헌법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들어오면서 검사의 직급이 상향됐습니다. 5급이었던 것이 3급으로 상향되고, 그렇게 고위공무원을 수사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근거 하에서 상향이 됐는데, 이것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사장은 차관급에서 1급으로 내리고 평검사는 3급에서 5급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최소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검찰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가 빠르면 이런 요구는 좀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관심과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촉발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